안녕하세요. 네, 쫑수형입니다. 오늘은 코리니의 이제 기초 영상 두 번째 베팅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저번 내용에서는 왜 베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이제 베팅을 할 때 가장 기초적으로 참고를 해야 될 것들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요번 내용에 대한 목차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지지와 저항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추세, 그리고 세 번째는 추세선이라고 표현을 해요. 네 번째는 추세대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 1입니다. 지지와 저항. 자, 지지란 것은 밑에를 지켜주고 있는 것이고, 저항이라는 것은 여기를 뚫지 못했다를 표현할 때 저항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 저항을 뚫었다고 하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르게 또 보여드리자면 현재 비트코인의 상황인데요. 밑에가 현재 뚫렸기 때문에 지지선이 뚫리면서 밑으로 떨어지고 있죠. 지지가 뚫렸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현재는 여기 저항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 위치를 뚫지를 못해서 계속적으로 떨어진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위안에서 놀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지지와 저항. 첫 번째는 사람의 심리를 반영하는 요소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나는 여기까지가 저항으로 봤어. 근데 거기보다 조금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이제 그래서 약간의 통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두 번째는 수요 공급 원칙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 세 번째는 가격이 이제 하락을 했을 때 하락이 멈추는 이유는 싼 가격에 매수 세력이 수요를 유발시키고 반대로 매도 세력의 공급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시세가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여 돌파한다면 저항은 지지로 바뀌게 된다. 이게 현재 거래량인데요. 자,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이렇게 없었다가 거래량이 뚫리면서 어떻게 되죠? 여기가 뚫리게 되죠. 추세가 이제 전환되는 경우가 생기고요. 다른 그림으로도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지만 한 번 더 거래량을 쏟으면서 바닥을 자리를 잡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올라가는 차트를 만들면서 추세 전환을 시켜요. 이런 부분들이 이해 안 가는 거는 방송에 오셔서도 물어보셔도 되니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저항은 지지로도 바뀌게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게 되실 거예요. 다섯 번째는 강한 저항일수록 뚫기 어렵지만 뚫고 난다면 강한 지지로 변경이 된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지지 또한 마찬가지로 지지가 뚫리게 되면 다음부터는 저항으로 적용하게 된다. 그쵸? 자, 그리고 지지선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지지선은 가격이 일정 수준 하락할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매수세 강력하게 나타나 매도 세력을 압도하는 구간이라고 표현을 해요. 아까도 제가 예시를 드려놓은 것처럼 그 지지선,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지지선 부근에서 가격의 하락세는 지지를 받고 가격의 움직임은 상승세로 바뀌거나 지지선 바로 위쪽에서 형성을 하게 된다. 그리고 저항선을 얘기를 드리자면 시장 가격이 그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이에 반하는 숏세력, 매도 세력이 강력하게 매수 세력을 압도할 수 있는 시장 가격 수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항선 부근에서 가격의 상승세는 제한적인 가운데 가격의 움직임은 하락세로 바뀌거나 또는 최소한 저항선 바로 아래쪽에서 형성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 지지와 저항선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 내용은 가격 움직임의 최소한 어디까지 진행될 수 있는지를 알아내는 게 저항선이나 지지선을 이용할 수 있다. 정말 기초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엘리어트 파동,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피보나치 되돌림이든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아요. 근데 이거는 무조건 알고 가셔야 돼요. 왜냐? 차트는 결국 어느 정도 다 이어져 있고 지지와 저항만 알아도 얼만큼씩은 다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가격의 움직임이 지지선의 지지나 저항선 돌파에 실패를 하였다면 이는 기존의 추세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차트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에 저항선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요. 이 저항이 원래부터 기존에 여기서 몇 번씩 걸리고 계속적으로 이게 반복이 돼 있던 차트였다면 이제 뚫고 올라갈 것이라고 이제 추세 반전을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 또 막힌다면 여기서부터는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뭔가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질 수 있다, 암시를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추세에 대해서 두 번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세란 무엇일까요? 자, 추세란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추세선을 긋게 돼요. 이렇게 추세선을 긋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상승 추세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추세가 이탈을 하게 되면 하방으로 떨어질 수 있는 차트가 만들어진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요. 하락 추세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깨고 올라가게 되면 올라갔을 때 추세선 이탈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수평 추세가 무엇이냐면 지그재그로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어딘가로 뚫고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패턴이라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자연스럽게 알게 될 부분이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하나 알게 될 겁니다. 하나하나. 자, 이거를 보셨는데도 이해가 잘 안 가신다. 그래서 제가 또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트가 있다고 치면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추세를 그어놨어요. 자, 보면은 숏 추세를 못 뚫고 있다가 여기서 뚫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위로 쭉쭉쭉쭉쭉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이게 추세선 이탈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여기서 또 어떤 것을 표현을 할 수 있냐면 여기서부터 롱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차트를 만들었어요. 자, 여기와 여기에서 추세선을 만들었는데 여기를 깨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쩍쩍쩍쩍 떨어졌죠. 이거는 상승 추세의 이탈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추세의 큰 세 가지 방향이란 게 상승과 하락 그리고 횡보란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상승 추세는 고점과 저점이 점차 상승하는 것을 말을 하고요. 두 번째는 하락 추세는 저점과 고점이 점차 하락하는 것을 말해요. 세 번째, 수평 추세는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어져 수평으로 움직이는 형태, 횡보라고 표현을 합니다. 횡보. 그래서 추세 매매의 관점의 지지 저항이라는 것도 있어요. 첫 번째는 매매의 가장 기본은 지지선에서 지지받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매수, 그리고 저항 돌파 후 저항이 지지로 변경돼서 지지받는 것을 확인이 된 다음에 매수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저항 돌파를 하지 못했다면 지지선까지 하락하여 지지받는 것 확인 후 매수. 만약 생각했던 지지선이 깨질 시에는 손절을 하시는 거. 세 번째는 현재 자리가 이게 저점인가 그리고 또는 고점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어디서 지지를 받을 것이고 어디서 저항을 받을 것인지 알 수 있으므로 그에 따라 확실한 상승 구간 돌입이 확실하게 취할 수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공격적인 투자가 저항 돌파를 미리 예상하고 진입하여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돌파가 안 된다면 손절이 꼭 필요하다. 지금 현재 이번에 롱이 올랐던 차트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예를 들어서 추세 매매라고 가정을 했으면 저희가 이제 밑에 저점이 일단 당장에 나왔습니다. 저점이 나왔고 여기에 두 번째 저점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서부터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롱을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이거를 뚫었으니까 이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니까 여기서부터 추세 매매로 롱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생겨요. 제가 여기서 뚫린 것을 보고 롱을 매수를 했으니까 이게 추세 매매가 맞거든요. 또는 여기서 깨진 거 보니까 또 숏으로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은 또 여기서 이렇게 하방 관점으로 숏을 잡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떨어지는 데까지 숏을 계속 먹는 거죠. 자, 들고 가서 먹고 있다가 여기 바닥이 나왔는데 이 바닥에서 이게 뚫고 올라가는 차트가 만들어졌죠. 숏 차트의 추세를 깨고 올리는 추세 상황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숏을 익절하고 롱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추세 매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정말 기본적인 거고, 근데 이제 추세 매매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일 좋은 건 한 방향을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롱 차트를 봤어. 그러면 롱 차트 한 방향에 관련된 추세 매매가 가장 좋아요. 이렇게 양 사이드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기가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한 방향은 자기가 보는 관점은 확실하게 보되 이렇게 추세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나름대로의 꿀팁을 조금씩 설명해 드린 거예요. 추세 매매에 대해서 관점의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세선, 방금도 설명드렸던 추세선, 이렇게 올라갈 때 자리를 받쳐주는 것을 추세선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이 라인을 지켜서 쭉 가는 것을 추세선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락 추세는 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하락 추세가 만들어지죠. 자, 그리고 이제 추세선에 대해서 첫 번째는 추세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 오래 지속되고 시도된 횟수가 많을수록 중요하다. 세 번째는 상승 추세선과 하락 추세선으로 크게 구분을 하고요. 시간의 범위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로 세분화를 해요. 큰 차트로서 크게 볼 거야 라고 표현을 하면
더 큰 추세선으로 볼 거고, 난 짧게 볼 거야 하면 1분봉으로 해서 짧게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실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단기, 중기, 장기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스케이핑 단타, 중타, 중장타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장기는 뭐 이제 길게 보는 게 표현해서 뭐 존버막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 식입니다. 추세선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추세선을 정확하게 그리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추세선의 상승 추세는 2개 이상의 저점, 하락 추세는 2개 이상의 고점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승 추세를 그릴 땐 첫 번째 기준으로의 2번째 이상의 저점에서 선을 잇는다. 네 번째는 하락 추세를 그릴 땐 첫 번째 고점 기준으로 2번째 이상의 고점의 선을 잇는다. 자, 추세선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는 상승 추세. 추세선은 저점과 고점을 결정하는 데 있어 추세 전환하는 시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락 추세는 하락 추세선을 매도 목적의 저항 영역으로 이용. 그리고 세 번째는 추세선이 돌파되지 않는 한 이것으로 매수와 매도 영역을 판단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추세선의 돌파는 추세가 변하는 가장 빠르고 경고 중에 하나라고 알 수 있다. 자, 추세 변화를 판단하는 방법은 추세 전환, 추세 반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종가가 추세선을 돌파한 상태로 형성되어 있다면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정 비율 이상으로 가격, 이 추세선을 벗어나서 형성되고 있다면 추세 전환으로도 볼 수가 있다. 세 번째는 특정 시간이 경과 후 추세선이 돌파하였다면 추세 전환으로도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제가 이번에 대해서 어떤 예시를 드릴 거냐면, 자, 이렇게 차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1시간 추세선으로 이제 그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추세선을 긋죠. 그럼 지금 롱 추세가 딱히 깨진 게 없죠. 근데 여러분이 단순하게 보셨을 때 이게 상승 추세잖아요. 상승 추세가 깨진 게 여기서부터죠. 그리고 여기서도 약간 느낌이 났죠. 여기서도 느낌이 났고.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사실 한번 익절을 치고 다시 올라가는 타이밍 때 베팅을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제 이런 데서부터는 긴장을 하는 거죠. 그런 걸 알아야 추세가 전환될 때 위험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겠죠.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하락 추세선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저희가 그어놨어요. 자, 하락 추세선을 여기서 뚫고 올리는 경우가 만들어지죠. 그죠?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뚫고 올려버리니까 정말 센 롱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을 하락 추세가 깨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하락 추세 때는 계속적으로 부딪혀도 역시나 내려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할 거 없이 하락 추세에 맞춰서 베팅을 해놓으셨다면 계속적인 수익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추세대가 뭘까요? 패러렐 채널링이라고 하는데, 제가 제일 많이 보는 거예요. 추세대란 가격 움직임의 추세선을 따라 일정한 간격 안에서 움직일 때 그려지는 선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는 가격의 등락이 일정한 채널 범위 안에서 형성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적 분석 도구예요. 추세대의 예시예요. 추세대와 보조 추세대가 이렇게 예쁘게 나오고 이렇게 차트가 예쁘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대를 활용하는 방법, 첫 번째는 추세대가 발생하면 위아래 형성되는 주추세선과 보조 추세선이 돌파되기보다는 시장 가격의 움직임이 두 추세선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위아래로 계속 흔든다라고 표현을 하죠. 두 번째는 추세가 상승 추세 또는 하락 추세 상관없이 아래쪽에 형성되는 주 추세선과 가까이 가격이 접근하면 매수, 반대로 가격이 위쪽으로 형성되는 보조 추세선에 접근하여 이제 매도하는 방법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세 번째, 추세대가 형성되면요, 단기적인 거래에 적절하게 이용이 가능하고 가격과 추세의 움직임을 전체적으로 관찰하기에 엄청 좋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추세대가 형성되고 나면 가격의 움직임이 위아래 추세선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해도 결국은 추세대를 돌파하여 나간다. 자, 다섯 번째는 상승 추세대의 윗선을 돌파하는 것은 추세 강화 및 새로운 추세이며 보조 추세선을 돌파하는 것을 추세의 전환이라고도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세대를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은 추세대를 그리기 위해 최소 2개의 고점, 2개의 저점이 필요하다. 똑같습니다. 아까 추세선이랑 똑같이 보시면 되고요. 추세대 하락 돌파를 하더라도 항상 추세의 전환이 아니며 단기적인 반등은 더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도 볼 수가 있다. 추세대 한 개의 분석 도구로서 전체적인 방향을 파악한 후에 세부적으로 다른 지표로도 보고 거래하는 것이 좋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차트에서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복습을 보여드릴 건데요, 단순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롱 관점으로 추세를 본 거예요. 패러렐 채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패러렐 채널을 해서 이렇게 위에 상단으로 해서 저는 맞춰 놓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1월달부터 해서 5월달까지 차트가 깨지지 않고 이 패러렐 채널링 안에서 계속 움직인 거예요. 4개월 동안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했다는 거죠. 단순하게 보시면 위아래로 한 번, 두 번, 세 번, 뭐 네 번, 여기로 5번, 6번 이렇게 흔든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위아래가 계속적인 반복이 왔다 갔다. 단기적으로 내가 차트를 볼 때 여기에서의 또 짧은 패러렐 채널도 또 만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채널을 만들었고, 그때는 또 여기에 맞춰서 채널을 또 만들어서 이만큼까지 먹는 거 또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이 미들선에 뭐 계속 걸린다 뭐 이런 것들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시간이 지나면 정말 많은 것들을 알게 돼요. 이 패러렐 채널은 정말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실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지금도 저는 패러렐 채널링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게 여러분들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단순하게 패러렐 채널링을 그려놔서 이렇게까지 계속 움직이다가 패러렐 채널이 깨지고 난 순간부터 하락폭이 커졌죠. 일단 추세 반전을 알 수 있다. 이런 기초적인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자, 아무쪼록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 저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의 패러렐 채널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건데요. 큰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 항상 영상 보시고 나면 댓글 하나라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리닉 기초 영상의 두 번째 영상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